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볍게 시작하는 시언어 라이트 C 오늘은 벌써 네 번째 단원인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도 부담 갖지 마시고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언제나 강의를 들으실 때처럼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시켜 줍니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고 단원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일을 많이 해봤으므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전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반복문이란 게 무엇인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반복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복문이 하는 역할은 반복문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반복문은 특정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복문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조건입니다. 만약 조건이 없다면은 한번 반복문에 들어가면은 그 작업의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즉 무한정 반복하게 되겠죠. 그래서 반복문에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가끔 조건이 필요 없을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조건이 필요 없이 의도적으로 무한하게 반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잘 다루지 않으니 반복문에서는 항상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반복문이 어떤 과정으로 동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복문이 동작하려면은 일단 반복문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반복문이 있는 위치에 도달한 다음에 반복문을 만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while이라는 반복문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반복문 안에 우리가 수행해야 할 작업을 이렇게 넣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행해야 할 작업은 hello를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소스 코드는 이렇게 짜야겠죠. 그런데 여기 반복문에서는 조건이 항상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다 조건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조건을 걸게 되면은 이 조건이 만약에 참이 된다 라면은 이 반복문을 계속해서 수행을 하는데요. 만약 거짓이 된다면은 그 반복문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반복문을 바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작업을 끝까지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서 가다가 이 중간에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도 얘는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한 다음에 다시 여기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다음 이 조건문 안에 있는 반복을 수행할 것인가 또는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따지게 되는데 이때 조건이 거짓이므로 여기 이 밑에 줄에 있는 다음 코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 뒤에 반복문의 구조에 대해서 다룰 때 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반복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교재 28페이지에 보면은 반복문의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8페이지에 오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와이드 조건하고 다음 줄에 중괄호가 있고 그 다음 줄에 괄호를 열고 수행해야 할 작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수행해야 할 작업을 쓸 때는 중괄호 아래에 반드시 첫 칸을 공백 4칸 또는 탭으로 들였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우선 교재 28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이런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반복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줄을 볼까요? include studio.h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프로그램의 기본형이라고 했죠. 두 번째 줄 역시 int main, 소괄호 그리고 중괄호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프로그램의 기본형입니다. 이제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우리의 프로그램에서 실제 동작하는 코드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이 int i와 i는 0이라는 것은 i라는 변수를 만들라는 뜻과 이 i라는 만들어진 변수의 값을 0으로 바꾸라 또는 0으로 정하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변수를 만드는 1장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할 while 반복문이 나오는데요. 교재 28쪽에 있는 형태와 비교를 해보면은 이 while은 우리가 반복문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프로그램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명령어이므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while 다음에 있는 괄호에는 조건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조건문에 대해서 다룰 때 조건을 나타내는 방법을 한번 배웠었는데요. 이처럼 이렇게 반복문 안에, 즉 반복문 다음에 오는 괄호 안에 들어가는 조건은 이렇게 조건을 나타내는 방법을 꼭 맞추어서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조건이 온 다음에는 우리가 수행해야 할 작업이 오는데요. 우리가 수행할 작업은 printf hello라는 겁니다. 이거는 뭘까요? 우리가 1장에서 배운 건데요. 바로 hello라는 텍스트를 화면에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hile문이 의미하는 바를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세 줄의 코드는 우선 반복문을 사용하라는 뜻, 즉 반복을 하라는 뜻이고 i가 10보다 작을 때 hello라는 것을 출력하라 라는 겁니다. i가 10보다 작을 때보다는 i가 10보다 작은 동안에는 hello라는 것을 출력하는 것을 반복해라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럼 이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여러분의 예상대로 hello가 어느 정도 반복돼서 출력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렇게 화면이 조금 이상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화면이 이상해지는 이유는 지금 보시다시피 헬로우나 월드가 계속 반복적으로 출력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헬로우라는 것을 적당히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어느 순간 거짓으로 만드는 코드가 이 수행해야 할 작업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는 형태의 반복문 같은 경우에도 이 괄호 안에는 꼭 조건 또는 나중에 다루겠지만 영어로 꼭 채워주셔야 합니다. Y문에서 이 소괄호를 이렇게 인트 메인 다음에 있는 소괄호처럼 이렇게 비워주시면은 코드에 오류가 납니다. 이제 우리는 반복문에서 잘 사용하는 새로운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교재 29페이지와 그리고 30페이지를 보면은 증감연산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반복문에 대한 내용은 멈추고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감연산자는 그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연산자인데요. 우리가 앞서 연산을 할 때는 주로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쳤습니다. 증감연산자는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연산자이므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증감연산자는 조금 쓰면 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문자열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킨다는 것을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술연산자 플러스를 이용해서 A라는 변수의 값을 증가시키려고 하면은 우리는 A는 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이 뜻은 A의 값을 A의 1을 정할 값으로 다시 정하여라는 뜻인데요. 이게 변수 이름이 복잡해지면은 이게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A 플러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A의 값을 1만큼 증가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또한 감소 연산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b는 b-1 이렇게 봅시다. 그러고 보니까 교재에 또 오타가 있네요. 29페이지에 b는 b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b는 b-1로 정하라라는 뜻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얘는 b의 값을 1만큼 감소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증가면사자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얘는 B값을 1만큼, 얘는 증가, 얘는 감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조금 간편하게 조건문에서 나타낼 수 있으니 증가면사자를 사용하는 것은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증가면사자 중에서도 1만큼 증가시키거나 1만큼 감소시킬 때는 특별한 출사 없이도 이 플러스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로만으로 그 의미를 표현할 수 있으니 이 증가명사자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증가명사자를 통해서 어떤 변수의 값을 1 또는 마이너스 1만큼 증가시키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어떤 변수의 값을 증가를 시킬 때 1이나 마이너스 1만큼만 증가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3만큼 증가하거나 또는 2만큼 감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재 30쪽을 보면은 A를 2만큼 증가시켜라 라는 코드는 A 플러스는 2, 그리고 B를 3만큼 감소시켜라 라는 코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헷갈릴 수 있으니 이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조금 일반화를 해보자면은 변수 이름 그리고 한 칸 띄고 부호를 붙이고, 여기서 이 부호는 감소면 마이너스 증가면 플러스겠죠? 그 감소하거나 증가할 값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예를 조금 들어보자면 C 플러스는 5 이런 코드가 있다면 C의 값을 5만큼 증가시켜라. 그 다음에 D 마이너스는 10 이런 코드가 있다면 D의 값을 10만큼 증가시켜라. 이런 뜻을 가진 코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감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증감연산자는 여러분이 익혀주시면은 다른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은 산수의 연산자들에 비해서 조금 사용법이 간단하고 또 표현도 간단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문에서는 증감연산자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반복문에서 증감연산자가 사용되는 이유는 다음 시간에 반복문의 기본적인 형태와 반복문의 흐름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